과부의 밤, 청년의 불꽃 금지된 사랑의 기록. 조선 숙종시대, 한양에서 남쪽으로 10리 떨어진 작은 마을 연하촌. 이곳에 난영이라는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23세 남편을 잃고 청산과부가 되어 어느덧 40줄에 접어들었다. 세월의 흔적은 고운 얼굴에 희미한 주름을 새겼지만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과 단아한 자태는 여전히 주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난영은 시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밤낮으로 바느질과 길쌈에 매달려 정절을 지키는 모범적인 과부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고결함을 칭송했고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열렬하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그러나 난영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뜨거운 갈증이 숨어 있었다. 젊은 나이에 홀로 된 그녀의 육신은 때때로 설명할 수 없는 허기와 외로움에 몸부림쳤다. 밤이 깊어지고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 난영은 차가운 방에서 홀로 뒤척였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달빛은 그녀의 그림자를 더욱 길고 외롭게 만들었다. 그녀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때로는 꿈속에서조차 정갈한 소복을 벗어던지고 미지의 불길에 휩싸이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그럴 때마다 아침이 되면 깊은 수치심과 함께 더욱 엄격하게 자신을 다잡았다. 어느 몹시 추운 겨울날이었다. 난영은 시어머니의 약재를 구하러 장터에 나섰다. 매서운 바람이 살을 애는 듯했고 눈발이 휘날렸다. 장터 어귀 인적 드문 골목길에서 난영은 쓰러져 있는 그림자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술 취한 사내려니 했으나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젊은 청년이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찢어진 옷까지, 그리고 얼어붙은 뺨은 그가 죽음에 이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굳게 닫힌 눈꺼풀 아래로 길고 곧은 속눈썹이 보였고 앙상한 턱선은 아직 채 피지 못한 젊음을 드러냈다. 난영은 잠시 망설였다. 과부의 몸으로 사내를 거두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것이 뻔했다. 그러나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청년의 모습에서 그녀는 문득 자신의 외로움을 보았다.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그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망설임 끝에 지나가던 행인에게 도움을 청해 청년을 자신의 집으로 옮겼다. 시어머니는 난영의 행동에 크게 노했다. 이런 망측한 것, 과부의 몸으로 어찌 사내를 집에 들이느냐. 당장 내쫓거라. 난영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어머님, 저 청년은 곧 죽을 목숨이옵니다. 어찌 차마 외면하겠사옵니까? 그저 목숨만 살려주시면 곧 내보내겠사옵니다. 난영의 간곡한 청에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허락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못마땅했다. 난영은 청년을 자신의 사랑채 뒷방에 눕히고 극진히 간호하기 시작했다. 며칠 밤낮으로 미움을 떠먹이고 차가운 몸을 닦아주며 약초를 다려 먹였다. 청년의 이름은 무진이었다. 무진은 건강하고 성실한 머슴이었으나 주인의 첩실이 그를 거의 강제로 꾀어 방으로 끌어들여 정을 나누려다 다른 머슴에게 발각되어 주인에게 고자질되었다.
첩실은 자신의 죄를 숨기려 무진이 자기 방에 침입하여 겁탈하려 하였다고 거짓을 말하였고, 이를 안무진은 겁을 먹고 도망치던 중 허기와 추위에 지쳐 쓰러진 것이었다. 난영의 정성스러운 간호 덕분에 무진은 서서히 기력을 회복했다. 그의 뺨에는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깊이 꺼졌던 눈은 다시 생기를 찾았다. 무진이 완전히 회복되자 난영은 그에게 머슴 일을 시켰다. 그는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일했다. 난영은 무진의 성실함과 깊은 눈빛에 점점 마음이 끌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들뻘 되는 나이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세월의 풍파를 겪은 듯한 깊이가 있었다. 무진 또한 자신을 살려준 난영에게 깊은 연모의 정을 품게 되었다. 그는 난영의 고운 손과 자애로운 눈빛에서 따뜻한 위안을 얻었다. 밤이 깊어지고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 난영은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그녀의 방은 무진의 머슴방과 멀지 않았다. 문득 무진의 방에서 희미한 등불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아직 잠들지 않은 것일까? 묘한 이끌림에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다. 싸늘한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무진의 방 앞, 난영은 망설였다. 그때 안에서 낮은 기침 소리가 들렸다. 망설임 끝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무진아, 편히 잠들었느냐? 문이 열리고 무진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님, 이 밤중에 어인 일이십니까? 난영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그저 잠이 오지 않아 마당을 거닐다 불빛을 보고 혹여 불편한 곳이라도 있으신가 하여 여쭈었다. 무진은 그녀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이전에 없던 뜨거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방 안은 좁았고 흙냄새와 풀냄새가 섞여 있었다. 등불 아래 무진이 읽던 낡은 책이 놓여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난영은 무진에게 자신의 외로움과 과부로서의 고단한 삶을 털어놓았다. 무진 또한 자신의 불운했던 과거와 좌절된 꿈을 이야기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고 서로에게 깊은 연민을 느꼈다. 무진은 난영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고 난영은 거부할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 손길은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만남은 더욱 은밀해졌다. 밤마다 난영은 무진의 방을 찾았고 그곳에서 그녀는 억압되었던 자신의 욕망과 마주했다. 무진은 그녀에게 육체적인 위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해방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세상의 풍파 속에서 얻은 지혜와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녀의 닫힌 세상을 넓혀주었다. 난영은 무진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눈빛은 전보다 훨씬 깊어졌다. 그녀는 무진의 젊은 육체와 뜨거운 열정에 매료되었고
무진 또한 난영의 성숙한 아름다움과 깊은 마음에 빠져들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육체적 교감을 넘어 서로의 영혼을 채워주는 깊은 사랑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난영의 변화를 눈치챘다. 밤늦게 그녀의 방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인기척과 아침마다 그녀의 얼굴에 피어나는 묘한 홍조가 시어머니의 의심을 키웠다. 시어머니는 난영의 뒤를 밟았고 무진의 방에서 나오는 그녀의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다. 시어머니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이런 음탕한 것, 감히 죽은 아들의 얼굴에 먹칠을 해? 내가 어찌 열려라 불릴 수 있느냐.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그리고 저 천한 머슴놈도 당장 쫓아내라. 난영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무진은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난영을 보호하려 했지만 이미 소문은 마을의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했다. 과부의 정절은 조선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였고 이를 어긴 난영은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다. 과부 난영이 머슴과 놀아났다. 는 소문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결국 난영은 시댁에서 쫓겨났다. 갈 곳 없는 그녀는 무진과 함께 도망치듯 연하촌을 떠났다. 두 사람은 멀리 떨어진 작은 산골 마을에 정착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부부처럼 살았다. 난영은 무진에게서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흰 소복을 입지 않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며 자유롭게 살 수 있었다. 무진은 난영을 위해 밭을 일구고 사냥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갔다. 그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에게 의지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그러나 행복은 잠시였다. 연하촌에서 난영과 무진의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왔다. 그들은 난영을 음란한 과부라며 손가락질했고 아들뻘 되는 젊은 머슴놈과 놀아났다며 비난했다. 어찌 과부가 아들뻘 되는 젊은 머슴놈과 혼인을 한단 말이냐. 이는 하늘이 노할 일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돌을 던지고 욕설을 퍼부었다. 난영과 무진은 다시 한번 도망쳐야 했다. 두 사람은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오두막을 짓고 살았다. 세상의 시선과 비난을 피해 숨어 지내야 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사랑을 키워나갔다. 난영은 무진을 위해 옷을 짓고 음식을 만들었고 무진은 난영을 위해 사냥을 하고 땔감을 구해왔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하지만 난영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와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진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시달렸다. 무진은 젊고 건장한 청년이었고 그녀는 이미 40이 넘은 과부였다. 그녀는 무진의 앞날을 망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무진은 그런 난영의 마음을 눈치채고 그녀를 더욱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마님, 아니 난영 낭자. 저는 낭자와 함께라면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낭자는 저의 전부입니다. 무진의 진심 어린 사랑에 난영은 다시 용기를 얻었다.
그들은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다시 마을로 내려와 당당하게 자신들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기로 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은 여전했다. 그러나 난영과 무진은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모든 시련을 이겨냈다. 무진은 난영의 곁에서 일하며 그녀의 지혜와 따뜻함에 깊이 감화되었다. 난영 또한 무진의 성실함과 숨겨진 총명함을 알아보았다. 어느 날 밤, 난영은 무진이 낡은 종이에 그림을 그리며 글자를 흉내내는 것을 보았다. 무진은 원래 몰락한 양반가의 후손으로 어릴 적 글을 조금 배웠으나 집안이 몰락하며 그마저도 잊고 지냈던 터였다. 난영은 그런 무진에게 다시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무진은 놀라운 속도로 글을 깨우쳤고 난영은 그의 비범한 재능에 감탄했다. 이제 그는 단순한 머슴이 아니라 난영의 가르침으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청년이 되었다. 무진은 이제 난영의 가르침 아래 학문에 매진했다. 그는 낮에는 난영과 함께 밭을 일구고 밤에는 등잔불 아래서 글을 읽었다. 난영은 무진의 학문을 돕기 위해 밤늦도록 바느질을 하며 필묵값을 벌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다시 한번 꿈을 향해 나아갔다. 몇 년 후 무진은 생애 첫 과거 시험에 도전했다. 이번에는 난영이 무진의 곁에서 묵묵히 그를 응원했다. 무진은 난영과의 사랑과 세상의 편견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글로 표현했다. 그의 글에는 백성을 향한 깊은 연민과 세상의 편견에 맞서는 용기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과거 발표날 무진은 장원 급제했다. 그의 이름이 호명되자 난영은 눈물을 흘리며 무진에게 달려갔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과 함께 박수를 보냈다. 무진은 임금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임금은 무진의 솔직함과 난영과의 사랑에 감동했다. 그대의 글에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고 그대의 삶에는 진정한 용기가 담겨 있도다. 과인이 그대에게 벼슬을 내리노라. 그리고 그대와 난영의 사랑을 축복하노라. 세상의 편견에 굴하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이룬 그대들의 이야기는 후대에 길이 전해질 것이다. 무진은 난영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존경했고 그들의 사랑을 축복했다. 난영과 무진은 행복하게 살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세상의 모든 편견과 시련을 이겨냈다. 난영은 더 이상 열렬하는 굴레에 갇히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며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무진 또한 그녀의 사랑을 통해 참된 선비로 성장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금지된 사랑이 어떻게 운명의 소용돌이를 헤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난영의 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무진의 불꽃은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밝혀주었다.